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제31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노자는 31장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해서 그 승리를 대놓고 미화하지는 말라면서 승자의 아량과 겸양지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구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부가병자, 불상지기, 물혹오지, 고유도자, 불처, 군자 그즉 귀좌, 용병즉 귀욱, 병자 불상지기, 비군자지기, 부득이 이용지, 염담 위상, 승이 불미, 이미지자, 시락살인. 성능이 좋은 무기는 상스럽지 못한 물건으로 모두가 그것을 혐오한다. 도의 사람은 이에 집착하지 않는다. 군자는 왼쪽을 귀하게 여기지만 용병 때는 오른쪽을 귀하게 여긴다. 무기는 상스럽지 못한 물건이므로 군자가 쓸 것이 못된다. 부득이하게 써야 할 경우 담담함을 그 뜸으로 여기고 승리하더라도 이를 미화하지 않는다. 이를 미화한다는 것은 살인을 즐기는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은 한편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상징적인 문장으로 원문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1장은 예외입니다.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문장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왕필은 31장에 대한 해설 자체를 아예 생략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1장에는 춘추전국 시대에 전쟁이나 장례식을 거행할 때 관습들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현대인들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해설을 덧붙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긴 후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향해서 꽃가루를 뿌리면서 이름을 연호하죠. 예나 지금이나 이런 관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에서는 개선 장군을 위해서 화려한 프레이드를 열었고 파리의 개선문도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건축한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훈장을 수여해서 승전자의 이름을 드높이죠. 그러나 노자가 볼 때 이러한 행사는 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을 축혀 세우는 것은 결국 살인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이 불미, 이미지자, 시락살인, 승리하더라도 이를 미화하지 않는다. 이를 미화한다는 것은 살인을 즐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원문도 비슷한 맥락의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구절을 마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불악살인자, 즉 불가득지 어천하의, 길사상좌, 흉사상우, 편장군 거좌, 상장군 거우, 어리상내 처지, 살인지중 이애비읍지, 전성이 상내 처지. 살인을 즐기는 사람은 천하에서 큰 뜻을 펼 수 없다. 길한 일이 있을 때는 왼쪽을 높이고 흉한 일이 있을 때는 오른쪽을 높인다. 둘째로 높은 장군은 왼쪽에 위치하고 제일 높은 장군은 오른쪽에 위치한다. 이는 상례로 처리하는 까닭이다.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장례는 반드시 이렇게 치러야 한다. 31장은 도덕경 가운데서 노자의 평화주의 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살상용 무기를 손에서 내려놓고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인 예를 갖추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고 마음속으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노자가 말한 방식대로 장례를 치룬 사람은 신의 축복을 받았고 그 반대로 행한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호모의 일리아드에서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 군대를 격파한 후 휴전을 선포하고 정중한 장례를 치르면서 예도합니다. 신은 그리스를 축복했으며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줬죠. 그러나 진나라 군사 20만 명을 산채로 매장시킨 후 그것을 자축한 항우는 결국 천하를 유방에게 넘겨준 후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왼쪽을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곳으로 여기고 오른쪽은 죽음의 기운이 넘치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관직의 서열을 정할 때는 왼쪽을 더 높였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시대의 경우도 비록 그 품계는 같지만 좌의정을 우의정보다 더 높였습니다. 하지만 전쟁 시에는 죽음의 기운이 넘친다고 보고 오른쪽을 왼쪽보다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참가하는 장군도 서열 1위인 상장군은 오른쪽에 배치하고 서열 2위인 편장군은 왼쪽에 배치했습니다. 장례를 거행할 때도 이러한 방식을 따랐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이러한 삶의 이치는 비단 전쟁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에게도 이러한 이치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빌 게이츠의 황제 대관식에 희생된 최초의 인물은 게리 킬달이었습니다.
킬달은 컴퓨터 운영체제를 가장 먼저 발명한 천재 엔지니어였습니다. 빌 게이츠가 IBM과 맺은 행운의 계약으로 운영체제 시장을 장악하기 전까지 실리콘밸리에서 통용되던 컴퓨터의 표준 운영체제는 게리 킬달이 개발한 CPM이라는 운영체제였습니다. IBM 엔지니어들이 게리 킬달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킬달은 태평양 상공에서 개인용 비행기를 몰면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킬달의 아내가 그를 대신해서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을 했지만 그는 IBM의 지나친 보안 요구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IBM은 빌 게이츠를 찾아갔고 대세를 정확하게 읽고 있던 빌 게이츠가 큐도스라는 운영체제 라이선스를 매입한 후 MS-DOS로 이름을 바꿔서 IBM에 납품하면서 게리 킬달은 천운을 날려버렸습니다. 게리 킬달은 빌 게이츠를 사기꾼에 버금가는 형편없는 인물이라고 맹비난했지만 대세를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은퇴한 후 외롭게 살아가던 킬달은 52세라는 젊은 나이에 쓸쓸한 최후를 맞습니다. 빌 게이츠는 킬달의 죽음을 알고 있었지만 장례식에는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황제 대관식을 준비하느라 바빴겠지만 패배한 장수의 죽음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마저 갖추지 않음으로써 빌 게이츠는 자신의 삶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신은 빌 게이츠의 머리에서 황제의 왕관을 벗겼습니다. 미 연방으로부터 독점 판결을 받은 후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CEO 자리에서 쓸쓸하게 물러나고 말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